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금요일 좀 매매하면 안 되는 주식들 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매매 금지 종목. 이거는 꼭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시골 여자님 안녕하세요. 서원성님, 김남길님, 권위순님, 버디맘님, 이계성님, 명실정님, 미라클님, 오뚜기님, 열공님, 네, 물개님, 진펜트라님, 대박준이님 어저께 엊그저께 그 케이크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스틴님, 황영훈님, 두부짱님, MK님, 상승님, 카푸치토TV님, 저요, 저 꼭 불러주세요. 네. 박갑순님, 허희동님, 알선님, 연무님, 빨간 사과님, 네, 반갑습니다. 스토메르님, 열심히 1님, 최영금님, 최지원님, 부동산 매거진 TV님, 하늘님, 김진영님, S.K 김님, 아네모네님, 후리지안님, 정웅기님, 정님, 일폴님, 네, 맘님, 아카시아님, 홍사성님, 김민준님, 소피맘님, 솔리님, 네, 반갑습니다. 4개국원님 안녕하세요. 구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 시장을 오후에는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12월 24일 날 보니까 2차전지가 올라갔다 좀 밀렸죠. 상승했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뭐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는데 하락했는데, 근데 특히 이제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이제 매매를 당분간은 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헬세드님 안녕하세요. 달마님, 호야님. 네, 금양이에요, 금양. 네, 요거 금양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가 좀 종가상에 좀 안 좋았던 게 금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볼게요. 금양이는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네, 13% 정도 하락했는데, 이제 원래 이 금양이가 악재가 없으면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좀 우리 유료회원님들 좀 살라고 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금양 매출 104억에 대한 가대 계상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러면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조사가 쭉 내려보면요, 만약에 조사가 돼서 이게 결과가 재무제표 오류 관련해서 위험해서 어떤 것들이 처분이 되냐면요, 유상증자의 부정적 뭐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그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공고, 그 다음에 검찰 고발이에요.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유가증권 상장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제 50조 1항
제3호에 의거해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지금 보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은 거꾸로 얘기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금양, 이제 2차전지에서는 제가 이제 2차전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 좀 피해 주세요. 금양 요 세 개는 꼭 2차전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차전지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던 이유는 금양 때문인 것 같아요. 금양 영향이 좀 금양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이 과대계상 사건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반박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금양 측에서. 예, 제가 이거 자세하게 좀 읽어봤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뭐냐면 뭐 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하지 말자. 위험은 피하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외에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차전지 하락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양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았나. 자, 이 코스피 시장이 2440포인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160. 이 수급은 이제 안 들어와요.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말씀드렸죠. 환율이요. 환율 때문에 이제 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이 지금 1457원이죠. 환율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환율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해요. 매수를 안 들어온다 뭐 이게 아니고 막 대량으로 적극적인 매수 가담이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저렇게 고가권에 있으면 지수가 급반등하기 힘들어요. 힘든다. 자, 이제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만요. 코스피 기술적 분석 해드릴 건데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다시 이 저점 있죠. 이날 형성했던 저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 지지해야 돼야 돼. 여기 이탈하면 낙폭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앞으로 뭐 이틀 안에 양봉이 크게 안 나오면 그냥 횡보예요. 시간 끌기 돼요. 그것만 조금 확인해 주세요. 근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끌어도 그 결국 갑니다. 결국 갈 거니까 뭐 시간 차이고. 자, 그럼 이제 환율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전환되기 힘들지 않나.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안은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국민연금. 네. 지금 국민연금이 2025년 내년에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한 25조 정도 돼요. 네,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이해했으면 1번. 네. 국민연금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환율이 안 떨어지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매수 기대는 좀 힘들어도 국민연금이 돈이 많아서 내년에 25조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환율이 계속 뭐 1,450원 이상권에서 뭐 1년 내내 있을 것도 아니고 연기금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뭐 되게 그 절망적이진 않아요. 네. 환율도 이제 빠지면 되는 거고 연기금이 만약에 뭐 내년에 살 돈이 없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살 여력이 한 25조 정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국내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저번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례적이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 했죠. 예, 이때 금리 결정은 사실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상승해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다는 얘기는 잃을 건 잃고 얻을 건 얻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부양.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하늘에서는 얘기가 이제 가계부채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가계부채가 둔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통화 정책도 그렇고 환율이 하락해 주면 하락 시 외국인 수급 좋아질 거고 연기금 매수 25조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린 2025년은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여기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기 살아나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수혜주이긴 한데, 반도체는 좀 부진합니다. 환율 효과를 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조선업종, 조선업종이 지금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가 있냐. 오늘, 이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징어 게임 2. 네. 자, 오징어 게임 2가 오늘 합니다. 오늘 공개. 네, 그래서 뭐 덱스터라든가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이제 오늘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을 볼게요. 환율이 생각보다도 많이 저기 하고 안 빠지네요. 일단은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이 갭상승. 자, 잠깐만요. 그래서 금양이는 좀 피하세요. 네,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코스피는 한 0.3% 상승이네요. 코스닥은 전일 종가, SK 하이닉스 전일 종가. 삼성전자가 좀 어저께 좀 강했더라고요. 저기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0.5%. 근데 삼성전자 강하면 재미없어요, 시장.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면 이제 시장에서 다른 주식들은 좀 재미없습니다. 소외돼요. 참고하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좀 재미없다. 오늘은 일단은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네요. 반도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강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일부 주식 괜찮아요. 네, 2차 전지도 일부 괜찮습니다. 젠큐릭스는 상한가 가짜니까. 그 다음에 해운업종. 해운업종 여러분들 업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선업종이 제일 좋아졌잖아요. 내년엔 해운주 상당히 좋아져요. 뭐 해운주 좋다는 거는 제가 8월 9월 달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업황 개선되는 거 참고하시고. 자, 동시효과 좀 볼게요. 자,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되니까요. 네, 좀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 상담은 네, 안 됩니다. 잠깐만, 젠큐릭스. 근데 왜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CES 관련주라든가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겠죠. 정시 관련주도 빼고. 네. 그리고 로봇.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가 자율주행 관련보다도 시장 규모가 큽니다. 시장성이 크다. 그래서 나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D 자율주행보다도 네, 로봇입니다.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 네, 요게 이제 어차피 시장성이 더 커요. 매출액이 엄청 더 클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루닛, 젠큐릭스, 대양각. 어차피 지금 상한가 가는 게 뭐 가짜라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잠깐만요. 지니틱스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상승했고, 그 다음에 현대 ADM은 이제 개별 재료, 제약 바이오 조선 이렇게 올라갔네요. 제약 바이오 조선. 오늘도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이네요. 제약 바이오 개별 재료 해운주 대한해운. 넵튠. 이 진양 관련주들이 이제 그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진영화학. 지금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인 것 같아요. 1위. 근소한 차이로 1위입니다. 진영. 어차피 뭐 1위를 해도 안 되죠. 대선에서 이번에는 안 될 거예요.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웅진. 뭐 하여튼 이 정도 움직이네요. 오늘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네요. 근데 이제 개별 재료 보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1884명 들어와 계시고 좋아요 520개인데 좋아요 800개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800개 부탁드립니다. 동시효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움직이면 재미없을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 0.95, 삼성전자 0.55. 2차전지 좋네요. 2차전지도 이제 약간 갭상승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오늘 강하게 안 나오면 횡보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 오늘 시세가 강하게 안 나오면 횡보해요. 다음에 거의 대부분 주식들이 아마 강보합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강보합. 지수가 뭐 나쁘진 않아서 강보합에서 시작 예상됩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은 2차전지 다시 한번 이제 금양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네, 인천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오늘 공지 한번 할게요. 자, 유튜브 관심주 주의사항입니다. 리딩은 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해선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 관심주는 유료회원 주식과 겹칠 수 있고, 본 상품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네,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유튜브 창에 검색창에 신현식 치시고요. 네,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 나오면요, 구독하기, 그 다음에 위에 텔레그램 채널 구독, 요 두 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도 9시 전까지 800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800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선물은 일단 이제 갭이 떠서 조금 밀리고 있긴 합니다. 오늘 하락하는 애들은 한국컴퓨터, 메디퍼스트. 요 보시면 보세요. 이게 오징어 게임 2가 뭐 시가부터 안 좋네요. 사명.
오늘 오징어 게임 2는 아마 이제 시세 나왔다가 죽든가 아니면 그냥 시세 없이 그냥 죽든가 뭐 그럴 거예요. 야, 오늘 해운주가 강하네요. 해운주가. 고려아연, 해운주 쭉 보면 로봇주도 로보로보가 대장인데 로봇주는 조금 약하고, 네, 기가 비싸. 아, 이거 우리 팔았던 주식인데, 그죠? 매매했던 거. 컴투솔딩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네요. 컴투솔딩스. 지금 현재 2차전지 강보합, 그 다음에 반도체 강보합. 그냥 대부분 마음 편히 그냥 0.8%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목들. 갭상승이 한 0.8%. 자, 우리 회원님들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하나 정리하고 교체하려고 금양으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금양이 좀 뉴스가 안 좋아서, 네, 금양 뉴스가 안 좋아서 일단은 금양은 안 합니다. 다른 거 좀 봐야죠. 네. 참고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행보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해 줘야 됩니다. 환율 하락하지 않으면 이 급반등 못 해요. 급반등을 못 하고 뭐 점진적 천천히 상승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 2%대 1.9 예상을 하고 있긴 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뭐 금리 인하 카드도 있고 연기금 매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환율만 빠져버리면 호재가 저는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9시까지 좋아요 800개입니다. 네, 좋아요 800개. 9시까지 좋아요 800개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돼요. 이제 환율이 선물이 갭상승해서 출발하는데 수급도 봐야 되고. 삼성전자만 또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좀 봐야 됩니다. 좀 열려봐야. 지금 환율 관련 수혜주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인데 조선만 갑니다. 지금 조선주 섹터들만 환율 상승 수혜주로 좀 올라갑니다. 선물은 이제 갭 떠갖고 또 밀리네요.
잠깐만요. 좀 봅시다. 누가 강하다. 덱스터는 어떻게 했어? 빠지네. 젠큐릭스는 그냥 점으로 가버렸네요. 와, 점상 가버렸네. 잠깐만요. 시가총이 너무 작다. 선머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애매하네. 시장이 애매하네요. 갭 상승한 이후에 선물 꺾이고 있고 수급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800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800개요.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선물 조금 더 빠지게 돼. 삼보산업, 진양화학. 야, 근데 외국인들 너무 많이 판다. 오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400억 팔면 아이고,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빠지고 화장품은 조금 강하네요.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덱스터는 지금 VI 같네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10만 5천 원 정도 확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음봉 전환됐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강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준비되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늘 준비되신 분 7번. 오늘 관심주는 네.
오늘 관심주는 이제 오스코텍.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거 똑같아요. 오스코텍. 좋아 보이는 게 예쁜이 없습니다. 26일. 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합니다. 오스코텍.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관심주 리딩 하지 않고요.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개인에게 관심주는 유리한 종목과 겹칠 수 있고 본 상품을 활용한 투자로 인해서 원금 손실이 있으며 투자자의 수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오스코텍. 삼성전자 오늘 약하네. 잠깐 DS. 조금 좋은 게 하나 보이네요. 나 2000주는 약세네요 그냥.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에서 이제 오스코텍만 좀 얘만 못 갔어요.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잠깐만요. 오늘 딱 사이즈가 2000지는 조금 더 밀리겠는데. 에코프로 BM이 한 105,000원 정도 와줘야 돼요. 여기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이게 갭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개별주들도 지금 보면 휴맥스 홀딩스 26%, 현대 ADM 14%. 갭 차이가 크네요. 내년에 지금 증시 일정을 보면 CES 2025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에서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재료가 더 크죠. 좋고. 야, 이 금양 이놈은 좀 많이 빠지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조금 밀리고. 환율이 어떻게 됐나? 야, 환율이 또 올라가네. 외국인 매도 많이 나와요 오늘. 기관이 5호장에 좀 매수 받쳐주는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2차전지 좀 빠지네요. 그냥 뭐 냅둬요 그냥. 괜찮습니다. 환율이 좀 빠지기 전까지는 뭐 계속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파이브지.
에코프로 BM이 105,000원이면 한 4% 정도 하방이 열려 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별로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닙니다. 재밌는 장은 아니에요. 오늘 12월 26일 관심주 오늘 한 3천억 정도 매도 나오겠네요. 외국인들. 코스닥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 참 뭐 대부분 다 빠집니다. 네. 화장품도 빠지고. 지금 선물은 여기 이탈하면 좀 낙폭 커져요. 322. 야, 이거 그냥 뭐 급등이 아니고 그냥 횡보하겠네, 시장이. 코스닥도 2,000원제 못 가기 때문에 이거 뭐 급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이 이제 며칠 남았죠? 잠깐만요. 올해 폐장일이 언제? 오늘 2차전지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면 지수 좀 빠질 수 있어요. 30일이에요? 야, 이거 빠집니다, 이거. 삼성전자 2차전지. 오늘은 못 간다. 낙폭이 조금 확대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장에 드라마틱한 반등 나오기 위해서 이제 기관이 대량 매수 해줘야 돼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도 약세고 2차전지 약세잖아요. 양시장 다 못 가죠. 네, 못 가요 오늘. 오늘은 또 하이닉스만 가네요. 하이닉스. 우량주에서는 하이닉스만 가요. 하나솔루션이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 그리고 오늘 주의사항은 에코프로 BM이 105,000원 딱 찍으면 2차전지 저점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10만 5천 원 찍으면 오늘이 매수 자리예요. 오늘이 매수 자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좀 빨랐던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그 팔면 안 되겠죠? 팔거나 손절하면 안 돼요. 조금 빨랐네. 네. 오늘 들어갔으면 딱이었는데. 좀 봅시다. 네. 잠깐만요. 이 5G도 좀 강하네요. 5G. 야, 솔리드, CS, RF텍. 아무튼 오늘은 2,000원 팔면 안 됩니다. 2,000원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야 되는 자리고. 야,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좀 많이 빠지네요. 잠깐만요. 수급. 기관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지라인 때 깼어요. 깨서 조금 더 빠질 겁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네요.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됩니다. 네, 참고하세요.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10만 5천 원을 찍으면 이제 2,000원이 저점을 찍은 거고요. 만약에 거기 안 찍으면 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금요일이니까. 네, 내일까지도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죠. 우리는, 잠깐만요. 주식을. 잠깐만요. 자, 회원님들 문자 한번 좀 보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매수 주문 넣어서 걸어 놓는 거예요.
네, 후크 선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2,200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네. 주식은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유지예요. 네, 전체 포지션 유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기관들이 안 사면 재미없겠네. 낙폭이 조금 더 좀 강해집니다.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 에코프로 BM 5,000원이면 한 4% 정도 되겠네요. 네, 코스닥도 이제 전저점 이탈을 하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뭐 할 게 없어요. 뭐 되게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좀 봐서 에코프로 BM이 매수 포인트 오면 뭐 그거나 좀 해보고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형제 엘리트. 정치 관련주 할 거면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는 안 해요. 저는 뭐 오세훈이든 뭐 이재명이든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건 간에 이 정치 관련주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될 거면 1등을 해야 돼요. 1등. 1등을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는 뭐 시시각각 바뀔 수 있지만 당장에 대선을 한다고 하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당연히 이번에는 여당에서 후보가 대선에서 지겠죠. 그러니까 야당 관련주 해야 돼요. 할 거면.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등은 어디서 나올 거냐?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선물. 잠깐만요. 네, 오늘 뭐 한 재료주 한번 좀 봅시다. 재료주 한번 좀 보고. 포메탈. 반등이 좀 나오긴 하네요. 다보링크. 재료주 한번 찾아볼게요. 기다리세요. 잠깐
우원 개발. 그리고 나중에 좀 조정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좀 모아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스미디어. 잠깐만요. 한일사료. 고려산업. 사료주들도 괜찮는데요. 고려산업 이런 거 괜찮은데. 한국정보통신 이건 별로고. 재료주는 뭐 요게 좀 괜찮네요. 고려산업.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오늘 팔면 안 돼요. 지금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밀려도 팔면 안 돼요. 파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행항공주들도 사실 경기가 이게 빠르게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번 주? 뭐 이번 주에는 좀 모아가는 쪽,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가는 쪽,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네. 잠깐만요. 제가 RFHC 야, 징글징글하네. 환율 징글징글하네. 정치적 리스크도 아예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죠? 빨리 좀 저기 수사도 하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길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올해 한 5개월, 6개월 정도 힘들었잖아요.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 빠져야 되고 미국 시장 빠지면 환율 빠지고 그러면 좋을 겁니다. 지금 일단은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약하지만 19억 정도 순매수 전환돼서 그 다음에 선물이 이제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오늘 2200명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에서 신현식이라고 치시고요. 네, 신현식 치고 제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구독하기하고 텔레그램 구독하기 있어요. 이거 눌러서 구독 좀 해주세요. 토사장님 아이고 토사장 봐. 아이고 쟤 왜 그러지? 매 맞아야 되나? 하이닉스는 이제 1.6% 상승합니다.
LG 에너솔루션은 조금 별로예요. 저는 LG 에너솔루션은 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BM이 이제 급등할 것 보여집니다. 요즘에 좀 힘들어요. 제 그 때를 막 장난 아니게 써갖고요. 힘들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2000원지 팔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10만 5천원 밑으로 플러스 뭐 10만원까지 내려가도 2000원지 파시면 안 돼. 오히려 사셔야 돼. 그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그 2000원지 매수 시점이라든가 혹시라도 2000원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거 보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는 뭐 말을 못하고 뺐네. 빼빼빼빼. 나이 먹으면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할 때는 빼빼빼. 말은 안 늘고 이제 빼빼빼가 이제 빨라져요. 아유, 골치 아파. 기관들이 좀 매수해주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 멈추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오네요. 빼빼빼. 24개월에는 빼빼. 32개월에는 빼빼빼. 그래요. 제가 주식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금양이가 뉴스만 아니었으면 좀 해보는데, 참 아쉽네. 네,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좀 2%대 좀 상승하네요. 간만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상승하네. 네, 대부분 주식이 선물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니까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에코프로비엠이 10만 5천 원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오고 갈 수도 있고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갈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네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을 이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올라갈 게 안 올라가고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내려갈 게 안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이제 전략대로 그냥 하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못 가는데 나 혼자 뭐 아무리 용을 써도 뭐 지수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수 위치가 뭐 반등권인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판단하셔야 돼요. 좀 지루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빨리 이제 다 속전속결되고 새로운 정부 취임이 딱 됐으면 주가 상승세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뭐 늦으면 빠르면 5월 달이요. 이제 2025년에 이제 5월 달이면 뭐 이제 대선까지 끝날 거고, 뭐 대선이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뭐 그러면 이때도 뭐 경기 부양할 거고. 근데 이제 제 생각하고 틀리신 분도 있죠. 뭐 대선은 안 될 거고 뭐 이러면 안 되죠. 대선이 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대선이 늦어진다거나.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죠. 저는 이제 뭐 5월 달에 대선 끝나고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경기 부양 적극적으로 할 거라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다음에 정책 리스크 완화, 환율 하락,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이제 하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도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겠죠. 네, 이해했죠? 그래서 조금 좀 재미없어요. 그리고 제가 2025년 좋게 보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 이제 과열이 돼서 비트코인하고 미국 시장은 빠지면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자금이 미국 시장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 돈들이 아시아나 신흥국 쪽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가정하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대가 우리의 PBR 대비 몇 프로예요? 코스피가 0.75 정도 되지 않나요? 7에서 7, 8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시장 얘기하는데 또 정치 얘기한다고 또 아유 돌아버리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자꾸 여기 뭐 시장을 보는 전제적인 조건은 주식시장 얘기할 때 향후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지금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데 뭘 또 정치 얘기를 한다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2차전지가 조금 많이 좀 축소되네요. 낙폭이. 잠깐만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조금 우호장이 좀 긍정적인 게 좀 이게 긍정입니다.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축소되고 있고 기관 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참고하세요. 잠깐만요. 좀 줄어드네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플러스 전환되고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오늘 예상보다도 지수 하락폭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방향성만 잘 생각하시고, 네.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제 의견과 상관없이, 아이고, 왜 그래. 제 의견과 상관없이 향후에 환율도 하락할 것 같고,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증시의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인버스를 사셔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선물은 이렇게 이제 선물보다 이제 코스닥이 약한 게 당연히 2000원지 때문에 그래요. 네, 2000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주들은 좀 뭐가 강하네요. 지금 볼까요? 야, 형제 엘리트, CS. 제가 이제 속보,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어요. 파이브 g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파수 경매가 또 있어요. 2025년에 원래 올해 주파수 경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좀 미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5G 업종이 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3사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는 LG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저는 통신 3사 주식들을 안 하는 이유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크고 주가가 크게 무거워서 힘들죠. 네, 무거워서 힘들어요. 5G는 2019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몇 년이 19, 20, 21, 22, 23, 24 지금 6년 동안의 업황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질 거예요. 이제 좋아질 겁니다. 파 5G
원전주 에너토크. 지금은 청산 유수예요. 아이고. 그리고 2025년에는 중국 경기 활성화되면 중국 관련주로 한번 좀 집중해 보셔야 돼. 중국 경기 회복. 중국 관련주. 여기 중국 경기 회복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 경기 부양했는데도 중국 경기 회복되지 않으면, 근데 대충 이제 아는 법은 있죠.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했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중국은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측은. 아이고, 쟤는 뭐 안 가고 웃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려 산업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고려 산업. 이것도 좀 이슈가 있어요. 거래량이 좀 적은데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빠지네요. (2차) 전지는 조금 회복해 주고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문자가 오네? 돈 나가는 소리가 이게 문자가 엄청나게 오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뭐가 있죠? 여행, 면세점, 항공, 그죠?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행이나 소비 여력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 섹터들이 지금 상승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서 철강이나 화학 업종은 좀 피하셔야 돼요. 걔네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루에 밥 세 끼도 못 먹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밥도 못 먹고, 네. 국민연금 4대 보험 다 연체되고 월세도 못 내는데 뭐 유럽 가서 파리 가서 바게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만 해야 이제 여행도 다니는 거고. 오후장에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들 수급이 플러스 전환되거나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거나. 네. 뭐 내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뭐 금반등 힘들 것 같은데요. 환율이 뭐 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급이 뭐 기금이 뭐 25조 살 돈이 있다는데 뭐 오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오떡이네. 감사합니다. 지루해도 그냥 포지션 유지해요. 네. 보유 포지션 유지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 되면 20년이거든요.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순환매라고 해서 막 이게 찾는데 주도주가 있고 소외주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반대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소외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근데 이제 주도주가 꺾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소외주가 상승해요. 네, 소외주가. 근데 주도주는 사실은 이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어떤 정부 정책의 일정을 먼저 안다거나.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지금은 정치 관련주가 주도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꺾이면 이제 소유주가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도주가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주도주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 나스닥 2만 포인트 돌파하고 지금 13개월 연속 계속 상승 추세인데 이게 2년, 3년 계속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식 별로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 좋잖아요. 이거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비트코인 시장 안 좋아지면 네, 주식을 다시 온다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좋지만 미국 시장이 꺾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소외주인 아시아나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신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환율. 네. 지금 당장에 못 가고 답답하고 이런 것보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급이 내년에 25조 연기금 주식 매수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할 거고, 지금 하늘에서도 선대적으로 환율이 상승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가계부채와 물가가 조금 안정화됐다고 가정하에 금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수급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 나라를 이끌 주체가 지금 부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확실하게 뭐 밀고 가기도 힘들고 외교도 확실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불확실성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IMF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해요. 주가는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 저점을 찍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이미 주가는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도주가 미국 시장과 비트코인을 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빠지면 환율만 하락해주면 네,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연기금 수급,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경제 성장률이 1.9%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럼 경기가 이제 내년에는 경기에 포커스를 주고 주식 투자할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대감으로 하셔야 돼요. 기대감. 야, 이제 더 이상은 뭐 안 좋아질 게 없어. 더 이상 악재가 없어.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악재가 없고 뭐 경기가 뭐 1.9% 경제 성장이 1.9%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9 밑으로 나올 겁니다. 1.5나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기대감이에요. 앞으로 내년은 안 좋지만 내후년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여건들이 저는 내년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은 뭐 이래요. 지금 시장 뭐 안 좋고 뭐 하루하루 힘들고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좋다니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안 좋을 거다. 뭐 삼성전자 안 좋을 것 같고 뭐 어쩌고 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안 되시죠, 당연히. 저는 향후에 그런 기대감이나 수급이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가격, 지수가 PBR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저게 향후에 2025년을 좋게 보는 거고,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의견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손실 수익 여러분들이 나는 거예요. 뭐 제 방송 들었는데 제 건 시너식은 얘기 드릴 필요가 없어. 난 동의 못해. 그럼 반대로 포지션을 하고 저는 보유 매수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하락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저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고, 뭐 단타를 한다거나, 그냥 그 테마주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 좋게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은 사서 이렇게 일일비, 뭐 마이너스 4%, 5%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끌고 가면 큰 신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환율이 조금 많이 빠져야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